역대 최장기간으로 기록된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 사태가 오늘 하원 표결을 거쳐 종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임시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1인당 최소 $2,000를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관련 한국 국회가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재무부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방침입니다. 서민층 체감 물가를 낮추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2월 이후 최대 강우량을 기록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역대 최장기간으로 기록된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 사태가 사실상 종식됐습니다. 하원 표결 후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종료 타협안 수용을 피력했기 때문에 오늘 밤 셧다운 사태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대란 등 막대한 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무려 43일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오늘 하원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된 임시 예산안은 이제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임시 예산안을 수용한 만큼 연방정부 업무 재개는 사실상 확실해졌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 7명을 포함한 8명의 상원 의원이 공화당과 타협안을 택하면서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타협안은 농무부 등 부처 예산 3건을 포함해 내년 1월 30일까지 필요한 연방정부 임시예산, 그리고 4,20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식료품을 제공하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은 이번 타협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일시 업무정지 사태로 해고됐던 공무원들의 복직을 약속받았습니다. 백악관은 43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사태에 관련 시민들이 역대 최장기 기간 고통을 겪은 것은 순전히 당파적 정치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풀리면 휴직 상태로 내몰렸던 공무원들이 다시 복직하며 무급으로 근무해오던 항공관제사와 군인들에게도 밀린 급여가 지급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에 빠르게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거둬들인 관세 수입으로 1인당 최소 $2,000를 지급하겠다고 말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세한 내용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1인당 $2,00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이었던 지난 월요일에는 백악관에서 직접 관세 배당금 지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issue a dividend to our middle income people and lower income people of about $2,000, and we're going to use the remaining tariffs to lower our debt. 그러나 아직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재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1,950억 달러. 그러나 단순 계산으로 1억 4,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납세자들 모두에게 $2,000씩을 지급하려면 관세 수입의 2배인 3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 규모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비시민권자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 경기 부양금처럼 현금을 지급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늘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략 $10만 달러 이하 소득 가구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TV나 오버타임, 사회보장연금의 세금을 면제하는 식의 비과세 혜택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아직 행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여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급 방법을 떠나 현실 가능성에도 여전히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놓고 심리 중인데 자칫 위법 판결이 나면 환급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0 지급 발언이 관세 정책에 힘을 얻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We're going to be lowering our debt, which is a national security thing. So we're doing a lot of good work. And the numbers were reported so incorrectly. The real numbers are trillions of dollars have been taken in or gotten in terms of investment from the tariffs. And so if that were ever reversed, it would be a disaster.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관세 수입에 대한 환급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급 방식에 대해선 현금보다는 세제 개편, 추가 소득보다는 물가 부담에 대한 완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 인근에서 소형 경비행기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9시 22분쯤 캘리포니아주 동부에 위치한 비숍 공항에서 이륙한 세스나 172 스카이호크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수색대는 다음 날인 오늘 오전 6시 7분쯤 비숍 동쪽 시에라 네바다 산악지대에서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탑승자 3명 중 2명이 사망했고 1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산악지형이 험해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며 사망자와 부상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 한인 2세들이 제기해온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한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한인 2세들이 공직 진출이나 병역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한국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오는 21일 오후 2시 재외동포, 법무부, 병무청,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참여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가 열립니다. 주제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 이번 간담회는 해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한국의 국적법상 병역이나 공직 진출 등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전정준 변호사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날 일본 출생 한국계 한일 부부 자녀 사례도 소개됩니다. 전정준 변호사는 인도처럼 국적 자동상실제를 도입하면 한인 2세들이 날개를 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적법은 해외 출생으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자동으로 복수 국적이 되지만 외국 국적을 선택했거나 특정 기한을 넘기면 한국 국적을 잃거나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자동상실제 부활에 대해 단일 국적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또 여성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해외 거주 상태로 인해 국적 선택 명령을 통지할 수 없는 사례가 위헌적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올 예정입니다. 전 변호사는 2005년 개정법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의무가 신설됐고 여성의 경우 통지조차 되지 않은 구조적 불합리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관련 정부 부처가 참석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제도의 비교 분석도 이뤄집니다. 정치권 인사들은 미주 한인 사회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안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자동상실제 도입을 담은 초안이 준비됐음에도 실제 입법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외 한인 차세대들에게 적용되는 복수국적 제도가 족쇄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진전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인하할 방침입니다. 역대 최장의 셧다운과 최근의 선거 패배 이후 서민층 체감 물가를 낮추려는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곧 중대한 발표를 내놓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커피와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낮춰 생활 필수품 가격을 빠르게 안정시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Ryan, you're going to see some substantial announcements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in terms of things we don't grow here in the United States. 지난 8월 브라질에 부과한 50%의 고율 관세로 커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미국 내 식료품 물가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관세 만능 효과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커피를 콕 집어 언급하며 관세를 낮추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Coffee, we're going to lower some tariffs. We're going to have some coffee come in. We're going to take care of all this stuff very quickly, very easily.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이 생활비 위기를 주요 의제로 삼아 승리하자 물가 안정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2,000의 관세 배당금 지급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턴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 세제 완화와 함께 초과 업무와 팁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임기 동안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가 이른바 트럼프 계좌를 개설하면 초기 예치금으로 $1,000를 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Which will guarantee that next year Americans are going to put more money back into their pockets.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 주요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과 백악관에서 비공개 만찬을 갖는 등 재계 달래기에도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센트 동전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오늘 필라델피아 조폐 시설에서 마지막 유통용 1센트 동전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무부는 생산 중단에 따라 절감 효과는 연간 5,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약 3천억 개의 1센트 동전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생산 중단 후에도 1센트 동전은 여전히 법정 화폐로 남게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에 1센트 동전이 부족하게 되면서 사업체들이 가격을 5센트 단위로 맞추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센트 동전 제조 비용이 액면 가치보다 더 크다며 지난 2월 재무부 장관에게 1센트 동전 신규 생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재무부는 1센트 동전 생산 비용이 한 개당 1.69센트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1센트 동전은 1793년 처음 발행돼 지난 232년간 발행돼 왔습니다.
일반 유통용 1센트 동전의 생산은 중단되지만 수집용 1센트 동전 생산은 앞으로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도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강한 비가 전망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북가주에 도달한 폭풍이 내일 남가주로 하강해 이번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LA 한인타운의 경우 지난 2월 이후 최대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폭풍은 내일 남가주에 상륙해 낮 동안 약 0.1에서 0.2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내일 밤에는 해안과 밸리 지역에 최대 1.5인치, 산간 지역에는 1.75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비 소식은 오는 일요일까지 전망된 가운데 전체적으로 해안과 밸리 지역은 2에서 2.35인치, 산간 지역은 3에서 5인치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엔텔로밸리에는 최대 시속 50마일의 강풍이 불고 LA 한인타운도 시속 21마일 안팎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LA와 벤츄라 카운티에 집중호우가 내리며 퇴근길 도로 침수와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북극에서나 볼 수 있던 오로라를 오늘 밤 뉴욕과 뉴저지 상공에서도 관측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와 국립해양대기청은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로 접근하면서 오로라 관측 가능 지역이 평소보다 남쪽까지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에 초록 보랏빛으로 빛나는 오로라가 오늘 밤 뉴욕, 뉴저지 일대 하늘에서도 관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상현상은 최근 태양에서 연달아 발생한 코로나 질량 방출과 태양 플레어 때문입니다. 나사는 화요일 관측된 폭발적 태양 플레어가 G4 등급의 강력한 폭풍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풍은 수요일 정오경 지구 대기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미 북부 전역은 물론 알라바마와 북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도 오로라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주기상예보센터 역시 이번 주 오로라의 남쪽 경계선이 뉴욕주와 뉴저지 북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욕시의 강한 조명들로 인해 도심에서는 실제 관측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불빛이 없는 어두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뉴욕주 북부의 에디론덱 산맥, 캐츠킬, 해리먼 주립공원, 그리고 뉴저지 북서부 서섹스 카운티 등을 추천했습니다. 관측 최적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로 맑은 하늘과 북쪽 수평선이 잘 보이는 장소가 좋습니다. 기상학자 덴제로는 화요일 밤에는 구름이 짙어 관측이 어려웠지만 오늘은 하늘이 비교적 맑아질 것으로 보여 오로라를 관측하기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뉴저지 포인트 플레전트와 클린턴, 매너스관 인렛 등지에서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오로라를 촬영해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태양의 활동 극대기 진입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약 11년마다 반복되는 태양 자기장 전환 주기에 따라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하고 이 입자들이 지구 대기와 부딪히며 오로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뉴욕 도심 하늘에 분홍빛과 보랏빛 오로라가 출현해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태양 활동이 정점에 이르며 앞으로도 북미 전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또다시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으면서 잭팟은 9억 6,5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복권 당국은 어젯밤 추첨 결과 10, 13, 40, 42, 46과 메가볼 번호 1위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도 모든 번호를 맞춘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잭팟은 오는 14일 추첨에서 9억 6,500만 달러로 상승합니다. 메가밀리언 역사상 8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당첨자가 나온다면 30년간 연금 형식으로 전액을 분할 수령하거나 일시불로 약 4억 4,53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잭팟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5개의 일반 번호를 맞춘 2등 당첨자는 애리조나, 아이오와 뉴욕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나왔습니다.
역대 가장 큰 당첨금의 메가밀리언은 2023년 8월 8일 플로리다에서 나온 16억 200만 달러입니다. 현재 잭팟은 지난 6월 버지니아주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온 이후 5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추첨은 잭팟 없이 진행되는 40번째 연속 추첨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당첨될 확률은 2억 9,047만 2천분의 1이며 복권 티켓 한 장의 가격은 $5입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학교에서 폭발물이 터져 학생 9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학교의 17살 남학생이 집에서 직접 만든 사제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한 고등학교. 건물 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학생들이 급히 부상자들을 옮깁니다. 수업이 한창이던 학교 내 이슬람 사원에서 폭발물이 잇따라 터진 겁니다. 학생 96명이 못과 금속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화상을 입은 한 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Yang pertama saya lihat sih saya kepikirannya ya tentang diri saya ya kalau takutnya masjidnya roboh atau gimana. Setelah saya kan posisinya di luar. 용의자로 인근 학교에 다니던 17살 남학생이 지목됐습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집에서 인터넷 등을 보고 직접 폭탄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al tersebut maka dapat kami simpulkan bahwa total di TKP kami temukan 7 buah bom. 현장에서 발견된 모형 소총에는 복수라는 글자와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2019년 뉴질랜드에서 51명을 숨지게 한 반이슬람주의 테러범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극단주의자들을 모방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Memiliki motivasi dendam gitu. Dendam terhadap beberapa perlakuan terhadap yang bersangkutan. 경찰은 징역 12년형까지 가능한 계획적 중상해 혐의로 용의자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주식시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3대 주세 희비가 이틀 연속 엇갈린 건 4주 만인데요. 내스닥이 나홀로 이틀 연속 떨어진 반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단 한순간도 약세로 꺾이지 않았던 다우존스는 지난 10월 29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열흘 만에 경신했습니다.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가운데 보스텍 여는 총재의 매파적 발언까지 더해지자 투자 심리는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어제 3년 만에 열린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데이터 센터 부문 연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한 AMD는 2주 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럼에도 매그니피선트 7은 4주 만에 전 종목 모두 하락하는 구간을 넘나들다 결국엔 5종목이 떨어진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AMD와 반도체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주들이 힘을 쓰지 못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앞둔 상황에서 막상 셧다운이 종료되더라도 향후 몇 주간 줄줄이 발표될 경제지표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지난주 낙폭을 모두 만회한 시점에서 이제는 또 다른 포모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